문장의 짜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혼문장과 겹문장,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안내합니다. 먼저 혼문장, 겹문장,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론 소개하고요. 교과서 126쪽까지 하고 형성평가 간단하게 세 문제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종류 살펴봅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장미꽃이 정말 아름답다의 경우에 장미꽃이가 주어, 아름답다 서술어입니다. 이처럼 주어 더하기 서술어가 한 번 드러나는 것을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홉겹 그러면 한 겹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은 참고로 부사어입니다.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인데요. 혼문장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나 복잡한 상황을 혼문장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친구가 손잡고 있는 것처럼 문장과 문장이 단순히 연결어미에 의해서 나란히 이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아는 문장은 이제 사람이 안을 때 아는 사람이 있고 거기 안겨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문장 속에 작은 문장이 절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형은 대학생이고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같은 경우에 형은 주어, 대학생이고 서술어, 누나는 주어, 고등학생이다. 서술어, 주어가 두 개에 서술어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주어 더하기 서술어, 주어 더하기 서술어 이렇게 두 번 이상 드러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나란히 주어 서술어가 드러난 것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구분한다면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주어 서술어, 예,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늘 주어 푸르고 주어 바다 주어 푸르다 서술어. 하늘도 주어 푸르고 서술어, 바다도 주어 푸르다 서술어. 이어진 문장이라고요.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 그걸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어 서술어 안에 괄호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는 것처럼 괄호 안에 있는 걸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를 보면 우리는 주어잖아요. 알고 있었다 서술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다시 그가 주어 범인임을 일이 드러났긴 했지만 그가 주어 범인이다가 서술어의 형태가 명사형어미 미음이 결합돼서 명사절이란 말을 쓰는데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장 속에 그가 범인이다 라는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으시잖아요. 이때 아는 문장이란 표현을 씁니다. 큰 문장을. 이어진 문장 다시 살펴볼게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둘 이상의 혼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대등한 의미관계를 형성하는데 대등적 연결어미는 뭐뭐고, 뭐뭐며, 뭐뭐나, 뭐뭐지만, 뭐뭐거나 뭐뭐든지 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희는 그림을 그리고 철수는 노래를 한다. 나열의 의미고요. 토끼는 빠르지만 거북이는 느리다. 대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춥시다. 선택.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는가 하면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며 대조를 나타내는 거 뭐뭐나 뭐뭐지만 선택은 뭐뭐거나 뭐뭐든지 등이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혼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않고 원인이나 조건, 목적, 의도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종속적 연결 어미에 아서, 면, 리어고, 는데, 뭐뭐 리을지, 뭐뭐라도 등 연결 어미가 결합되는데 오랜만에 너를 만나서 나는 정말 기쁘다. 원인, 봄이 오면 조건, 꽃이 필 것이다. 영희는 과일을 사려고, 의도, 목적, 가게에 갔다. 앞에 게 원인이고요. 뒤에 게 결과가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의도가 되기도 하는데 원인을 드러내는 것이 뭐뭐서 또는 뭐뭐니, 조건은 뭐뭐면, 뭐뭐거든, 목적은 뭐뭐러 또는 뭐뭐려고 이런 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졌는지 종속적인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유지가 되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토끼는 빠르다. 상관없죠. 철수는 노래를 하고 영희는 그림을 그린다.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정말 기뻐서 오랜만에 너를 만났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종속인지 대등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순서를 한번 바꾸어서 의미가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대등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요. 아는 문장 그러면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요.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절이라고 합니다. 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법 단위로 더 큰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것을 절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 같은 경우는 절로 쓰인다고 했는데요. 여러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선 명사절의 경우는 명사형 어미 미음이나 기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절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가 우산을 가져갔음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서술어잖아요. 뭐가 분명하냐면 그가 우산을 가져갔음이 이거 전체가 주어예요. 근데 주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가라는 주어가 또 있고 가져갔다라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말 쓰는데요.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 어떤 어미가 붙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가 당당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주어, 우리가 원했다 서술어. 그 안에 그가 당당하기를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가가 주어, 당당하다 서술어 기능을 하는 주어 서술어의 절이 있잖아요. 근데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명사절을 안고 있다. 큰 문장 입장에서는 또는 작은 문장 입장에서는 명사절이 안겨 있다라는 말 씁니다. 관형절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는 또는 리을, 던 등이 붙어서 만들어진 절입니다.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는데요. 장미꽃은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의 경우에 주어 장미꽃은 서술어 꽃이다. 어떤 꽃? 내가 좋아하는 꽃. 내가 좋아하는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을 살펴보니까 내가라는 주어가 있고 좋아하다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관형절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개, 도록 또는 드시 등이 붙을 수도 있고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절인데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합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철수가 땀이 나게 뛰었다. 두 문장을 보면 비가 주어 내린다 서술어인데 그 속에 소리도 없이
어떻게 내려? 소리도 없이 내려. 부사어 기능을 하는데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소리도 없이를 자세히 보니까 소리가 없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 역할을 하잖아요. 절이잖아요. 근데 부사어 기능을 하는 말이니까 부사절. 이가 전미사 역할을,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역할을 하는 이가 붙었다고요. 철수가 주어 뛰었다 서술어인데 어떻게 뛰어? 땀이 나게 뛰어. 그래서 뛰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처럼 기능을 하는데 그 속에 땀이 주어, 나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절인데 뭐뭐게 부사형 어미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사절이다라는 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술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전체 주어는 코끼리가 주어인데 서술어는 코가 길다가 서술어예요. 근데 서술어를 들여다보니 그 속에 다시 코가 주어 길다.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 기능을 하는 말 속에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면 서술절이란 말 쓰고요. 인용절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인용격 조사 라고나 고가 붙어서 만들어진 절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 인용하는 경우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직접 인용할 때 라고가 붙고요. 간접 인용할 때 고가 붙습니다. 직접 인용 다음표를 사용하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인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가 나에게 집에 같이 가자 라고 말했다는 직접 인용이라면 친구가 나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다 간접 인용인데요. 집에 같이 가자 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인용절이란 말 하는 거고요. 같이 가자까지 밑줄 치셔도 됩니다. 나에게 같이 가자고 간접 인용이라 고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기 문장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다양한 절이 안겨 있을 수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교과서 확인합니다. 문장의 짜임, 혼문장과 견문장, 탐구문제 확인합니다. 다음 활동을 하며 혼문장과 견문장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1번 가에서 라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짝을 찾고 보기와 같이 표시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보기 먼저 살펴봅니다. 버스가 종점으로 달린다. 버스가 주어, 달린다 서술어. 버스가 달린다가 하나의 짝이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드러나는 혼문장입니다. 나는 동생이 어지른 방을 치웠다를 보면 나는 주어, 그에 대한 서술어는 치웠다입니다. 이 큰 문장 속에 동생이 주어, 어지른 서술어,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는데요. 지금 니은은 관형사용어미 어떤 방? 동생이 어지른 방. 그래서 관형어처럼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는 동생이 2개가 있고요. 어지르다, 치웠다.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 2개가 있어서 견문장인데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비꽃은 주어, 예쁘다, 서술어. 정말은 부사어고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짝을 찾았고 주어와 서술어 하나니까 본문장입니다. 나는 어제 극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주어는 나는, 서술어는 만났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드러나는 혼문장입니다. 어제는 부사어고요. 극장에서도 부사어, 친구를은 목적어입니다. 다는 지아는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아는 주어, 그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바랐다이고요. 이게 큰 문장, 아는 문장이고요. 그 속에 보니까 비가 주어, 그치다 서술어가 있습니다. 2개가 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비가 그치기는 명사절인데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라는 거 표시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견문장인데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라는 정우는 영화를 보고 희수는 책을 읽는다. 정우는 보고
하나의 짝이 되고요. 주어와 서술어, 희수는 주어, 읽는다 서술어, 하나의 짝인데 주어 서술어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겹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입니다. 고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124쪽 2번입니다. 이를 가에서 라를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1번에 제비꽃은 정말 예쁘다 혼문장이 있었고 나는 어제 극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혼문장이었습니다. 다. 지아는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바랐다. 겹문장인데 비가 그치기 명사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었고요. 라는 정우는 영화를 보고 희수는 책을 읽는다. 겹문장인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건 가와 나였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거 다와 라였습니다. 이렇게 가와 나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 혼문장이라고 하고 다와 라처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하는데요. 125쪽 혼문장과 겹문장 정리한 거 먼저 확인할게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25쪽 겹문장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탐구에 다음 활동을 하며 문장이 결합되는 방식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1번 다음의 두 혼문장을 나란히 이어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건데요. 형은 대학생이다와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라는 문장을 연결어미 고를 넣어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합을 시키면 좋을까요? 당연히 형은 대학생이고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2번 다음의 혼문장을 기억을 니은에 포함하여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기억은 해가 떠오른다 이고 니은은 나는 무엇을 기다린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억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인데 해가 떠오르기 명사절을 안고 있습니다. 목적어 구실을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시죠? 적어 두셔야 합니다. 125쪽에 겹문장의 종류 정리된 것 확인하고 갈게요. 겹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는데요.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지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말하고요. 아는 문장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걸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아는 문장의 절의 형태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라고 한다면 나는 기다린다 전체적으로 큰 문장이 아는 문장이고요. 해가 떠오르기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126쪽입니다. 이어진 문장 탐구 다음 활동을 하며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1번 주어진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결 어미 살짝 이야기했는데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다음 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로 나눈다면 나열은 뭐뭐고며 대조는 뭐뭐지만 뭐뭐나 선택은 거나 든지 종속적 연결 어미 원인은 뭐뭐서 뭐뭐니 조건은 뭐뭐면 뭐뭐거든 목적이나 의도는 뭐뭐러 뭐뭐려고 등이 있었습니다. 보기 확인합니다. 기억 인생은 짧다. 그리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어떤 말을 넣어야 좋을까요?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고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나열을 나타내고요. 니은 길이 너무 좁다. 차가 못 지나간다 라고 한다면 길이 너무 좁아서가 들어가겠죠.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원인에 해당합니다. 가 한번 봅니다. 시아는 그림을 그린다. 찬호는 글을 쓴다. 연결어미를 고를 넣어보라고 한다면 시아는 그림을 그리고 찬호는 글씨를 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나열. 나는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 동생의 기분이 좋다. 연결어미 뭐뭐아서. 그러면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아서 동생의 기분이 좋다. 아서니까 원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 원인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6쪽 2번입니다. 이의 가와 나에서 홈문장의 순서를 바꿔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순서를 바꾼다면 가는 찬호는 글을 쓰고 시아는 그림을 그린다. 나는 동생이 기분이 좋아서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다인데요. 나에서 홈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만든 이어진 문장은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동생의 기분이 좋은 것을 공원에 놀이기구가 많은 까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에 지장이 없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적어두셔야 하고요. 이어진 문장 정리합니다.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윤지는 웃었지만 민서는 울었다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 지만을 사용해서 대등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대조의 의미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앞절과 뒤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래서 뭐뭐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요. 형성평가 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28쪽까지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까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홈문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적어보시고요. 하늘은 맑고 강물은 푸르다의 문장의 종류는 뭘까요? 세 번째, 나는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린다는 어떤 절을 가진 않은 문장일까요? 알 수 있으시죠? 1번 홈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고요. 나타내는 문장. 2번은 겹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입니다. 나열을 나타내고요. 3번은 어떤 절이에요? 해가 떠오르기를 그랬으니까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는 문장과 학습 활동을 학교에서 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